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가. 30년을 살아온 집 앞에서 한 노년 여성이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영희, 65의 나이에 홀로 남겨진 지 10년째 되는 해였다. 그해 어느 봄날 딸 수진이가 처음 해외 이민 이야기를 꺼냈다. 남편의 직장 때문에 캐나다로 가게 되었다는 것. 처음엔 반대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은 확고했다.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고 기회를 잡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말인데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엄마 집을 팔아서 엄마가 당분간 월세로 좀 계시고 제가 캐나다에서 집 구하고 자리 좀 잡으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아니,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냐? 난 싫다. 이 집을 팔고 어떻게 월세로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자리 잡으면 바로 모시러 올게요. 그때까지만 잠깐만 참으시면 돼요. 수진이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또 다른 제안을 꺼냈다. 엄마의 오래된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하면 관리도 편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도 보태 쓸 수 있다고. 캐나다에 가면 1년 길어야 2년이면 안정될 거고 그때 엄마를 모셔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영희는 망설였다. 30년을 살아온 집, 남편과 함께 딸을 키우며 웃고 울었던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어쩌면 자식의 미래를 위해 무언가를 내려놓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역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이 팔리는 데는 석 달이 걸렸다.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고 영희는 딸과 함께 월세방을 알아보러 다녔다. 아니, 어머니 혼자서 사신다는 거죠? 네. 집 주인은 할머니 혼자서 사신다는 말에 월세 주기를 꺼려했다. 어떤 집에서는 딸이 없을 때 속삭이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절대로 딸에게 다 넘겨주면 안 돼요. 하지만 딸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다. 잘 살고 싶다는 말에 또 자리 잡고 모시러 온다는 말에 딸 말대로 작은 월세 아파트로 이사했다. 15평짜리 원룸형 아파트. 넓었던 집에서 살던 것에 비하면 비좁았지만 딸은 말했다. 어차피 1년만 참으면 되잖아요, 엄마. 제가 곧 모시러 갈게요. 공항에서의 작별은 짧았다. 수진이는 손자 손녀들을 데리고 서둘러 출국장으로 들어갔다. 영희는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파트로 돌아왔다. 처음 몇 달은 매일 영상통화가 왔다. 수진이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바쁜 와중에도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캐나다의 풍경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영희는 그 시간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엄마, 여기 정말 좋아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엄마도 오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영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그래. 얼른 자리 잡아라. 엄마는 괜찮으니까. 하지만 밤이 되면 적막한 아파트에서 혼자 잠들어야 했다. 넓었던 집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외로움이 좁은 공간인데도 더욱 크게 느껴졌다. 1년이 지났다. 수진이의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매일 오던 영상통화가 일주일에 2~3번으로 줄어들었다. 수진이는 말했다. 엄마, 여기 생활이 생각보다 바빠요. 애들 학교 일도 있고 남편도 야근이 많아서 제가 혼자 다 해야 해서요. 영희는 이해한다고 바쁜데 전화까지 하느라 힘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은 무거웠다. 언제쯤 모시러 온다는 말이 나올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지만 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2년이 지났다. 영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그쪽은 이제 좀 안정됐니? 내가 그랬잖니? 1~2년이면 엄마 모시러 온다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미안해요. 생각보다 여기서 정착하는 게 쉽지 않아요. 남편 회사도 아직 불안정하고 제가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요즘 자격증 공부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영희는 알았다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허전함이 밀려왔다.
집을 팔아버린 것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딸에게 주고 남은 돈으로 월세를 내고 아껴 쓰는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빠듯했다. 예전 집에서 작은 텃밭이라도 가꾸며 살았다면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을 텐데 점점 가진 돈은 떨어지고 불안하기도 했다. 나이 먹어서 어디 일자리 알아보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아니, 괜히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지. 이러다가 딸이 오라 하면 그래도 비상금은 좀 있어야겠지. 시간이 짧은 일자리를 잡아 조금씩 돈을 모으기도 했다. 3년째가 되자 전화는 한 달에 2~3번으로 줄어들었다. 반면 수진이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다고 했다. 이웃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했다고. 영희는 기뻐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남의 부모는 돌보면서 왜 자기 엄마는 돌보지 못하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입 밖에 낼 수는 없었다. 딸이 힘들게 적응하고 있는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5년이 지났다. 영희는 이제 딸에게 언제 오냐는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냥 가끔씩 오는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애썼다. 손주들은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할머니에게 한국말로 인사는 하지만 어색해하는 게 느껴졌다. 할머니, I miss you. 그래,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영희는 웃었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눈물이 흘렀다. 7년째, 8년째. 이제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했다. 명절이나 생일에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게 전부였다. 엄마, 건강하시죠? 바빠서 전화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영희는 괜찮다고 바쁜데 신경 쓰지 말라고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밤마다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딸은 나를 잊어버린 걸까? 아니면 애초에 데려올 생각이 없었던 걸까? 월세 아파트는 점점 낡아갔고 영희의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도 자주 쑤셨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 가기가 두려웠다. 딸에게 말하면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는 캐나다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노인들의 집을 방문해 간병과 생활 보조를 해주는 일이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도 있었다. 특히 담당하던 마가렛 할머니는 수진이를 친딸처럼 대해주었다. 마가렛은 80대 후반에 홀로 사는 노인이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모두 멀리 떨어진 곳에 살았고 1년에 한두 번 방문하는 게 전부였다. 수진이는 일주일에 3번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다. 식사 준비를 돕고 약을 챙겨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느 날 수진이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마가렛이 성경을 읽던 눈을 멈추고 물었다. 수진, 당신 어머니는 어디 계시나요? 한국에 계세요? 자주 연락하나요? 수진이는 손을 멈췄다. 요즘은 바빠서 자주 못하고 있어요. 마가렛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제 딸들도 그래요. 바쁘다고. 이해는 해요. 다들 자기 인생이 있으니까. 하지만 가끔은요. 전화 한 통이 얼마나 간절한지 모를 거예요. 수진이는 가슴이 철렁했다. 마가렛의 눈가에 고인 외로움을 보며 문득 엄마 생각이 났다. 그래도 마가렛 할머니는 성경을 읽으면 힘을 얻고 때로는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무슨 힘으로 살고 계실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 혼자서 식사는 잘하고 계실까? 건강은 괜찮으실까? 그날 밤 수진이는 오랜만에 엄마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여러 번 신호음이 울린 후 엄마가 화면에 나타났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보였고 머리카락에는 흰머리가 더 많이 섞여 있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아니야, 깨어 있었어? 수진아, 무슨 일이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영희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수진이는 화면 너머 엄마의 모습을 자세히 보았다. 배경에 보이는 작은 원룸 아파트.
간소한 가구들, 혼자 드실 저녁 한 그릇. 엄마, 요즘 건강은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아픈 데는 없으세요? 없어, 없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수진이는 알 수 있었다. 엄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전화만 오면 이것저것 하소연하시던 엄마가 이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혼자 삼키고 계신 것이었다. 전화를 끊고 난 후 수진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년 전 공항에서의 약속이 떠올랐다. 1, 2년이면 모시러 올게요. 하지만 10년이 지났다. 자리는 잡았다. 집도 샀고 일도 안정됐다. 그런데 왜 엄마를 모셔오지 못했을까? 핑계는 많았다. 아이들 교육, 남편의 일, 경제적인 문제.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느라, 자신의 일상을 만들어가느라 엄마를 잊고 살았던 것이다. 아니, 잊은 게 아니라 미뤄둔 것이다. 언젠가는 모셔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오늘은 아니어도 된다고 자신을 합리화했던 것이다. 다음 날 수진이는 또다시 마가렛의 집을 방문했다. 마가렛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뭘 보고 계세요? 아무것도. 그냥 누군가 오지 않을까 하고요. 수진이는 마가렛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다. 그 순간 수진이는 깨달았다. 지금 마가렛을 돌보고 있지만 정작 자신의 엄마는 아무도 돌보지 않는다는 것을. 남의 부모에게는 친절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는 무심했다는 것을. 아, 우리 엄마도 교회라도 다니면서 삶의 힘이라도 가졌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날부터 수진이는 달라지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엄마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처음에는 어색했다. 엄마도 자신도. 오랜 시간 거리가 생긴 사이였으니까. 엄마, 아침 드셨어요? 먹었다. 뭐 드셨는데요? 그냥 죽 한 그릇. 혼자 끓여 드셨어요? 힘드셨겠다. 힘들 것도 없지. 간단한 건데. 짧은 대화였지만 수진이는 매일 빠지지 않고 전화를 걸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엄마의 하루를 물었다. 무엇을 하셨는지, 어디 나가셨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처음에 영희는 의아해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자주 전화를 하는지. 혹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영희도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딸의 전화를 기다렸고, 저녁이 되면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 생각했다. 수진이는 단순히 전화만 한 게 아니었다. 엄마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었다. 예전에는 네 하고 대충 듣고 넘어갔던 소소한 일상들을 이제는 꼼꼼하게 물었다. 엄마, 그래서 옆집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대요? 김치를 나눠주시더라. 맛있게 담갔다고. 우와, 그거 드셔보셨어요? 어떠셨어요? 맛있더라. 옛날 우리 엄마 김치 맛 같았어. 엄마도 할머니 생각나셨겠다. 그래. 많이 생각났지. 이런 작은 대화들이 영희의 하루를 채워주었다. 딸이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준다는 것,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다. 수진이는 또한 엄마에게 자신의 하루도 들려주었다. 오늘 어떤 환자를 만났는지,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남편과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영희는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걱정하고 조언을 해주었다. 수진아, 그 할머니한테 잘해드려라. 엄마, 내가 남의 부모님을 잘 돌봐드리면 누군가도 우리 엄마를 잘 대해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엄마한테는 언제나 미안하고 감사하고. 수진이는 눈물을 참아야 했다. 엄마는 여전히 자식 걱정만 하고 계셨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다. 영희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깨끗하게 갈아입었다. 영상 통화를 할 때 딸에게 보이기 위해서였다. 엄마, 오늘 예쁘시네요.
새 옷이에요? 아니야, 예전에 사놓은 건데 오랜만에 꺼내 입어봤어. 잘 어울리세요. 우리 엄마 진짜 예쁘다. 이 나이에 무슨 예쁘긴. 창피하게. 하지만 영희는 웃었다. 진심으로.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다. 수진이는 또한 실질적인 도움도 주기 시작했다.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 엄마 댁에 반찬을 정기적으로 배달했다. 건강식으로 구성된 밀키트를 보내 엄마가 쉽게 요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예약도 대신 잡아드리고 필요한 약은 택배로 보내드렸다. 엄마, 내일 정형외과 예약 잡았어요. 무릎 검사 받으세요. 아이고, 괜찮은데 뭘. 안 괜찮아요. 지난번에 아프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병원비 다 보낼 테니까 꼭 가세요. 아니라 수진아. 엄마도 병원비 할 정도는 수입이 있다. 아니, 엄마가 무슨 일을 한다고. 엄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예요. 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고마움에 목이 메었다. 10년이 흘렀다. 수진이는 결국 엄마를 캐나다로 모셔오지 못했다. 이민 서류는 복잡했고 엄마의 건강 상태도 장거리 비행을 견디기 어려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희 스스로가 원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가 편하단다. 친구들도 있고 익숙한 곳이니까. 내가 매일 얼굴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수진이는 처음에는 자책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함께 사는 것만이 효도가 아니라는 것을. 떨어져 있어도 매일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고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도 소중한 사랑의 방식이라는 것을. 영희도 변했다. 이제는 딸에게 기대지 않았다. 혼자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다. 복지관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기 시작했다. 서예를 배우고 노래 교실에도 다녔다. 요즘엔 교회 가서 딸을 위해서, 그 가족을 위해서 기도도 하기 시작했다. 엄마, 오늘 또 상 받으셨다며요? 에이, 별거 아니야. 그냥 열심히 했더니 선생님이 주시더라. 대단하세요, 우리 엄마. 자랑스러워요. 매일 아침 지구 반대편에서 걸려오는 딸의 전화. 그것은 이제 영희의 일상이 되었다. 때로는 짧은 인사만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1시간 넘게 이야기하기도 했다. 손주들도 함께 화면에 나타나 한국말로 인사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래, 할머니도 사랑한단다. 수진이는 매년 여름이면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다. 그 2주일이 영희에게는 1년을 살아갈 힘이 되었다. 딸과 손을 잡고 시장을 걸어 다니고 손주들과 함께 놀이공원에 가고 사위와 함께 밥을 먹었다. 이별할 때는 여전히 눈물이 났다. 하지만 예전처럼 절망적이지는 않았다. 내일이면 다시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 있으니까. 딸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저녁 영희가 먼저 영상통화를 걸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아무 일도 없어. 그냥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수진이는 웃었다. 엄마, 저도 보고 싶었어요. 기도하다 내 생각하니 내가 참 좋은 딸이란 생각이 든다. 매일 전화해주고 엄마 챙겨주고.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러나 싶었는데 이제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겠더라. 수진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 제가 미안해요. 더 일찍 이렇게 하지 못해서. 괜찮아. 지금이라도 이렇게 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엄마는 행복하단다. 저도 행복해요, 엄마. 화면 너머로 두 사람은 웃었다. 지구 반대편에 있지만 마음은 가까웠다. 매일 나누는 대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시간들. 그것이 이들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끈이었다. 수진이는 깨달았다. 효도는 큰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함께 살지 못해도, 비싼 선물을 주지 못해도 매일 관심을 갖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그리고 영희는 깨달았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을 놓아주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치유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을 나누며 비록 함께 있지는 못하지만 마음만은 언제나 함께였다. 저녁 노을이 지는 창가에서 영희는 다시 한번 딸에게 영상 통화를 걸었다. 엄마, 응, 수진아. 오늘 저녁 뭐 먹었니? 불고기 해 먹었어요. 엄마 레시피대로요. 맛있었니? 엄마가 해주신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았어요. 다음에 오면 엄마가 해줄게. 네,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그래, 너도. 전화를 끊고 영희는 밖을 바라보았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혼자 사는 삶이 외롭지 않다고는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견딜 수 있었다. 내일이면 또 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다. 딸도 마찬가지였다. 캐나다의 저녁 아이들을 재운 후 조용히 앉아 엄마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예전에는 의무처럼 느껴졌던 전화가 이제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수진이는 마가렛 할머니에게 말했다. 할머니, 저 요즘 엄마랑 매일 통화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수진. 그게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수진이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나도 당신을 딸처럼 생각해요, 수진. 두 사람은 웃었다. 그렇게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다. 영희의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더 밝아졌다. 수진이도 나이가 들었지만 마음은 더 평화로워졌다. 어느 봄날 영희가 복지관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딸이 매일 전화를 해줘요. 아침 저녁으로. 어머, 부럽네. 우리 애들은 일주일에 한 번도 안 하는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한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변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글쎄요. 물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영희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그게 뭐든 지금이 좋아요. 정말 좋아요. 캐나다에서도 수진이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나 요즘 엄마랑 매일 통화해. 매일? 대단하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도 힘든데. 처음에는 나도 그랬어. 근데 시작하니까 어렵지 않더라. 오히려 안 하면 허전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응, 엄마가 많이 좋아하셔. 나도 좋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갔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함께 있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고, 때로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이제는 알고 있었다. 사랑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것을. 어느 겨울밤 영희는 창밖에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행복이 뭘까? 딸과 함께 사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매일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행복일까? 답은 명확했다. 둘 다 행복이었다. 다만 형태가 다를 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영희는 충분히 행복했다. 전화벨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엄마, 눈 오죠?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영희는 창문 쪽으로 휴대폰을 돌렸다.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다. 와, 예쁘다. 여기는 비가 와요. 그래. 거기는 겨울인데 비가 오니? 네, 여기는 겨울도 따뜻해요. 좋겠다. 엄마도 따뜻한 곳에서 살고 싶네. 엄마, 내년 여름에 우리 집으로 한 달 오세요. 그래도 될까? 당연하죠. 제가 엄마를 못 모시는 대신 가끔이라도 오래 함께 있어야죠. 영희는 웃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구나. 저도 벌써 기대돼요. 수진아, 고맙다. 저도 고마워요. 지금까지 뭐라 안 하시고 기다려주셔서요. 뭘 기다려. 당연한 건데. 아니에요. 많이 힘드셨을 텐데. 불평 한 번 안 하시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수진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주어서 엄마가 오히려 고맙다. 엄마, 혼자 낯선 곳에서 아이들 키우고 일하고 그러면서도 엄마 걱정해주고 쉽지 않았을 텐데.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엄마가 더 대단하세요. 혼자서도 씩씩하게 사시잖아요. 그건 내가 힘을 줘서 그래. 내가 매일 전화 안 해줬으면 엄마는 못 버텼을 거야. 앞으로도 매일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그래, 약속하자.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화면을 바라보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의 마음이 느껴졌다. 눈은 계속 내렸다. 창밖은 하얗게 물들어갔다. 영희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이유가 된다. 전화를 끊기 전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한다, 많이. 내일 또 전화할게요. 그래, 내일 보자.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그래, 너도 잘 자라. 전화가 끊겼다. 영희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따뜻했다. 딸의 사랑이 느껴졌다. 수진이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는 캐나다의 밤. 멀리 한국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엄마가 혼자 계시지만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 자신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그렇게 두 사람은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함께였다. 매일 나누는 작은 대화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되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녀의 사랑이었다. 거리가 멀어도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랑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두 사람을 지탱해주는 힘이었다. 영희는 이불을 덮고 누웠다. 내일이면 또 딸의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다.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수진아. 정말 고맙다. 캐나다에서도 수진이는 잠자리에 들며 속삭였다. 사랑해요, 엄마. 내일 또 봬요. 밤은 깊어갔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빛이 켜져 있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빛. 그 빛이 있는 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매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전화를 걸었다. 작은 일상을 나누고 웃고 때로는 울었다. 그것이 그들만의 행복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건 참으로 행복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시고 감동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따뜻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